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는 지금 보이는 화면,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이는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오늘은 리뷰, 즉 복습이라는 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복습이라는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단원에 대한 예습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굳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 이 교재 빨리 떼고 싶고 그래서 구문 분석을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할 텐데 하루라도 빨리 진도를 끝내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50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고 복습 그 다음에 예습의 과정을 없는데 밀어 넣었습니다. 자, 이유는 목적성은 딱 하나예요. 더 빨리 달려나가기 위한 활력성을 주기 위한 겁니다. 절 믿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 앞으로 배울 거 연동되거든요. 서로 묶여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냥 요거 없이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앞으로 쭉 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교재에 얘가 없잖아요. 교재에 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A4 용지 같은 빈 노트 한 장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페이지로 따지면 두 페이지가 되겠죠. 한 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빈 노트 하나 꺼내셔서 앞뒤로 한 장을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듣는다. 요게 지금 앞장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요게 뒷장입니다. 그래서 앞장에 일단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만큼만 똑같이 필기를 해주신 상태로 일시정지해서 해주신 상태로 수업을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필기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필기 시작. 자, 필기 잘 하셨나요? 자, 일단 첫 번째 지금까지 배운 50페이지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0페이지까지 배우셨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영어에 존재하는 모든 주어, 모든 목적어, 모든 보어의 형태를 문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을 다 배우셨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요 밑에다 한번 1번 항목에 대한 필기를 하면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어떤 품사라는 걸 아셔야 되죠? 명사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죠? 이 명사는 부사 있는 영어의 명사는 뭘 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하라고 역할을 부여받은 게 명사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태까지 계속 제가 진짜 한 수십 번 필기를 했었지만 명사라는 건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구도 있고 절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 명사를 딱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사전에 있는 그런 단어, 한 단어짜리 단어가 떠오르면 안 돼요. 명사 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머릿속에서 동시동작으로 떠올라야 한다. 그래야지 입시 영어에서 1등급과 2등급의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명사 단어라는 건 어디에 있는 애예요? 한마디로 사전 속에 있는 애입니다. 사전 안에 있는 명사 단어 또 대명사 단어들 이 주어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glass도 주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단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법이 구나 절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인식할 수 없으면 얘네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명사적 용법,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명사 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동사에다 ing 붙인 얘가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 자, 굳이 써보면 얘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얘는 동명사. 우리가 중학교 때 이 두 가지 문법을 배웠는데 그 이유는 명사 구를 만들어 쓰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배웠던 거죠. 그죠? 그 다음, 다 기억하시죠? 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명사절에 접속사 뭐 있었죠? 대절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웨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왓절, 그 다음에 의주동, 각종 간접 의문문,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그래서 얘네들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뒤로 절이라는 똘마니가 오는데 그 안에 주어동사의 덩어리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명사인데 그 형태가 절이다 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명사라는 품사를 떠올렸을 때 얘만 떠올리면 안 되고 얘네 모두 떠올려야 되고 그 모양을 머릿속으로 구체화해서 한정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게 방금 여기서 본 것처럼 만약에 동사 앞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하나의 네모칸을 이렇게 쳐볼게요. 이 네모칸이 동사 앞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 주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동사 뒤에 있다. 그러면 목적어 또는 뭐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어의 모양, 모든 목적어, 뭐의 모양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점을 치고 자, 하나 여러분들이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가장 중요한 보호의 개념을 넣는 것이죠. 자, 조금 위치를 바꿔서 필기를 해볼게요. 자, 보호를 이 가운데다 이렇게 써볼게요. 보호. 자, 근데 왜 보호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해서 잡아야 되냐? 보호는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보호는 명사가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누구도 보호를 할 수 있어요? 형용사라는 애도 보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런 공식 같은 거 원소기호 같은 거 배웠다. 애는 SOC다. 명사는 주목보호를 하는데 보호는 명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추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주어, 목적어, 보호의 모든 형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보호가 지금 명사가 아닌, 즉 요게 아닌 형용사의 모양인 것까지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 지구상의 보호는 두 가지밖에 없다. 무슨격 보호와 무슨격 보호? 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자,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애부터 설명할게요. 이 지구상의 목적격 보호는 딱 6가지 모양밖에 없다. 6가지밖에 없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6가지. 크게 나누면 뭐하고 뭐가 있었죠? 크게 나누면 단어가 목적격 보호인 거고 구가 목적격 보호인 거고 단어 모양일 때는 2개, 구일 때는 4개가 있었죠. 자, 단어부터 가보면 단어일 때는 명사가 단어로 오는 경우 또 형용사가 단어로 오는 경우 이 2가지밖에 없다. 명사, 형용사가 보호를 하니까. 자, 구인 경우는 4가지밖에 없었다. 첫 번째,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 그 다음, 지각이나 사역동사랑 연동되는 원형 부정사. 그죠? to를 쓰면 안 되는 원형 부정사. 그죠? 얘를
원형 부정사라고 그러죠. 원형 부정사.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to가 있으니까 to 부정사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ng.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 그죠? 그 다음에 과거분사. 보통은 ed, 이제 pp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그래서 과거분사. 이렇게 네 가지만 존재를 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딱 보호하면, 자, 그 중에서 무슨 격보? 목적격 보호 딱 이미지가 떠오르자마자 이 6개만 생각이 나면 돼요. 명사인 게 단어, 형용사인 게 단어, 부정사, 원형부정사, ing 현재분사, 과거분사 pp. 지구상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이 6가지밖에 없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의 모든 형태가 그냥 구구단처럼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영어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격 보호로 와보겠습니다. 자, 주격 보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격 보호가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명사일 때는 지금 얘가 그대로 똑같이 오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대로 똑같이 오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격 보호의 명사로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형용사를 보자는 거죠. 형용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 3인방,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애는 세 가지 모양이 다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단어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형용사, 형용사인 얘도 형용사가 사전에 있는 단어일 수도 있고 형용사가 구일 수도 있고 형용사가 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얘는 어디에 있어요? 얘는 사전에 있습니다. 사전에 존재하는 단어의 모양입니다. 형용사 구,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법이 가미가 되죠. 이거 다 수업했던 겁니다. 형용사 구, 어떤 애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변명구가 있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 후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얘는 형용사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현재 분사 ing, 그 다음 과거 분사 pp. 얘는 현재 분사, 얘는 과거 분사. 자, 우리가 명사 군 딱 2개밖에 없었잖아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 ing. 근데 형용사 군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뭐 첫 번째 변명구, 두 번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세 번째 현재 분사 ing, 네 번째 과거 분사 pp.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형용사절은 크게 나누면 관계 대명사절과 관계 부사절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 형용사절은 보호 자리에 올 수 없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즉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어만 하지 보호라는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주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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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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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어에서 주격 보호를 할 수 있는 건 요렇게가 주격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형용사라는 애는 2가지를 해요. 첫 번째 지금 본 것처럼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금 이따 수식어에서 배우겠지만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형용사는 2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보호가 되는 모양을, 형용사가 보호를 하는 모양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1번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주어의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목적어의 경우의 수 마찬가지죠. 보어의 경우의 수 얘를 기본으로 해서 주격보어는 형용사인 이 5가지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 지구상의 목적격 보어는 딱 이 6가지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존재하는 상태로 영어를 하셔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다 지웠어요. 여러분들은 아까 필기 밑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동사 뒤로 나오는 의미 덩어리는 총 3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목적어일 수 있고 보어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수식어일 수 있는데 자, 보어에 대한 파악의 기준을 두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문장의 형식, 즉 1형식부터 5형식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를 찾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았다고 칩시다. 자, 근데 여기 뒤로 우리가 얘가 1형식 문장일 수도 있고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 5가지의 모양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1부터 5까지 중에 뭔지를 아는 것은 동사를 봤을 때 바로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애들의 역할, 의미 덩어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1형식은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면 되는 애니까 뒤에 뭐가 남아있다라면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절대 목적어나 보어가 아닌 수식어만 올 수 있는 거죠. 자, 2형식인 경우에는 수격 보어가 일단 나와야 되고 그 뒤로도 뭐가 남아있다면 걔는 수식어였겠죠. 그죠? 3형식 다음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뒤로도 뭐가 남았다라면 수식어가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4형식은 IO, DO 그리고 그 뒤로도 뭐가 남아있다라면 수식어가 있는 거겠고 5형식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남아있다라면 수식어가 있는 거겠죠.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일단 동사 뒤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의미 덩어리로 만나게 되는 경우의 수는 간략하게 접어보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수식어일 수 있다. 수식어일 수 있다. 그 다음 보어일 수 있다. 주격보어, 보어일 수 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목적어잖아요. 나머지 이 3개는 다 목적어인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누구에 대한 파악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보어 파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1, 2, 3, 4, 5를 어느 정도는 예측하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보어 파악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보어 파악에 대한 기준. 그러면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 아까 했던 얘기 지구상의 보어는 무슨 격보어 아니면 무슨 격보어? 주격보어 아니면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면 주격보어, 자, 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어떠한 말을 만났는데 그 말이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 결국 얘에 대한 얘기잖아. 이런 등가가 성립을 하게 되면 아, 보어구나. 등가가 성립을 안 하네. 아, 그러면 목적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보어에 대한 기준의 확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자, 예를 들면 클라스는요 티처야. 그러면 얘는 명사니까 동사 뒤에 있고 명사니까 보어를 할 수도 있고 목적어를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얘가 문장 내에서 지금 이 티처라는 말의 의미가 문장 내에서 지금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냐? 결국 그라스가 티처고 티처가 그라스잖아. 아, 그러면
너는 보어구나. 그 중에서 주격 보어구나. 아, 그러면 이 형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라스가 있어요. 그라스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라스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둘 다 주어는 그라스죠.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 첫 번째 만나는 요 덩어리,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의 딸. 그의 딸이 그라스예요? 그라스가 그의 딸입니까? 선생님 등가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적어죠. 당연히. 목적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덩어리가 남아있는 요 상황을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고 하나는 장난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그의 딸이 행복하죠. 그의 딸이 행복한 겁니다. 그죠? 그럼 등가가 성립을 하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너는 보어구나. 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근데 그의 딸이 장난감이에요? 그의 딸이 장난감입니까? 그의 딸은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럼 넌 보어가 아니네? 그러면 넌 목적어네. 보어가 아니면 목적어라고요. 그랬을 때 얘는 몇 형식인 거예요? 얘는 4형식이었던 거죠. 아이오, 이오. 그죠? 얘는, 이 보어는 앞에 있는 daughter를 등가가 되는 목적격 보어, 즉 이때는 5형식이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여러분들이 보어에 대한 기준만 갖고 있다라면 1부터 5를 모두 문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장에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장의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입시 영어, 그냥 영어가 아니라 입시 영어, 특히 고등학교 내신 수능에 있어서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2번을 체화할 수 있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학원에 있는 무슨 시스템? 시나브로 시스템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들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브로를 통해서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뭐 목적어를 찾고 보어를 찾고 수식어를 잘 찾았을 때 중요한 건 이 동사가 주어랑 연동해서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 다음 해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 다음 시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시제, 눈에 보이는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완료인지 진행형인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얘는 해석도 해석이지만 얘가 문법 문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어법이죠. 어법 문제로 출제가 정말 많이 돼요. 많이 됩니다. 특히 동사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동사를 찾는 게 우선이잖아요. 동사를 일단 찾아야지 이 세 개를 구분을 하는 건데 동사를 찾지 못하면 고등학교 어법 문제의 절반 이상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 동사나 혹은 동사를 가지고 만든 준동사의 문제가 출제되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동사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시나브로를 통해서 이거 찾고 이거 연결해서 만약에 접속사가 있었다면 그 접속사에 걸리는 작은 주어, 작은 동사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세트를 맞추는 게, 이 세트를 맞추는 게 문법의 시작이자 구문의 시작이고 구문의 시작이자 해석의 시작이다 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고, 거기다 덤으로 여러분들이 동사를 찾았을 때는 그 동사의 3종 세트, 이걸 이제 3종 세트라고 하죠. 인, 수, 해, 시제를
구분은 하는 연습을 뭘 통해서? 역시 시나 불어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굳이 글씨로 이렇게 너 단수고 너 능동이고 너 시제는 현재 완료였어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돼도 되게끔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장 프리뷰는 일단 강의를 끊고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